예, 안녕하세요. 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총평부터 먼저 볼게요. 총평 한번 봅시다. 예. 이번 시험이 수사와 증거에 집중되어 있던 시험에 비해서 이제 골고루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지난번 시험에 쟁점이 됐던 게 앞으로 수사와 증거만 나오느냐, 통화형사법은 수사와 증거만 나오니까 수사와 증거만 공부해도 되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답이 늘 그랬어요. 수사 증거를 주로 보되 나머지도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번엔 너무 많이 나왔죠. 증거가 세 문제밖에 안 돼요. 수사 증거가 합쳐서 반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공판이나 소송을 주체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난이도 차이가 가장 컸던 거는, 결과적으로 난이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난이도를 중상으로 보시든지 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수사와 증거만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그렇게만 강의를 끝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공판 절차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저 욕도 좀 먹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출제는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출제 범위를 정해요? 네가 낼 거야.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판 절차를 하기에 부담스러우시면 좀 이따 보겠지만 암기노트나 이런 걸로 줄여 드릴 테니까 공판 절차나 증거파 특별행사 절차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봐요. 그래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통합형사법에 장차 과목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맞춰 출제되었던 지난 시험과 달리 이번 시험은 출제 범위가 지난 시험으로 똑같이 회귀됐어요. 소송 후 주체 세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 몇 문제. 그렇잖아. 수사가 진짜 적게 나왔죠. 지난번에 거의 10문제 가까이 나왔던 수사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3개가 민망한 정도로예요. 오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 2개 빼고 나면 진짜 확 떨어져 버리죠.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공판이나 주체, 상소, 특별행사 절차의 문제는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 듯하다. 예를 들어서 재심 문제, 진짜 날이면 날마다 했잖아. 고소, 취소. 이거는 뭐 무슨 재심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경한죄라는 것은 무죄가, 그렇죠? 유죄가 무죄가 될 정도로, 형사소송법에서 각칙이 바뀔 정도로 면소가 되는 거지 공소기각은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그런 거 나왔어요. 그냥 일조 것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다만 증거, 판결, 상소, 특히 이제 몇 개 지문들은 이게 형사법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애매하게 꺾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출에는 있긴 있는데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꺾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유의했으면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준칙,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협력에 관한 준칙이 세 문제나 정답이 출제됐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세 장으로 줄여드렸잖아요. 세 장이야. 무슨 30장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싹 나왔죠, 답이. 보면서 암기한 사람은 정말 일초 컷이었을 거. 90일, 60일, 8시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특강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니까 그 특강 안 보신 분은 반드시 보세요. 제발. 왜 공짜로 열어놓은 걸 보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 따로 특강까지 해서 TV 시켜드렸는데 이 강의를 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충격이었어요. 안 봤는데요. 왜요? 그래서 무료로 일부러 올려드리려고, 유료로 올린 것도 아니고 무료로 올렸잖아요. 보라고 제 위에 올려달라고도 말씀드렸고. 총평입니다. 난이도는 무난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문들이 까다로운 게 있어서, 그리고 국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중상이나 상으로 보시는 견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법하고 한 2문제 차이? 형법하고 2문제 차이? 그래서 80이나 75 정도가 되면 무난히 합격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80이나 75. 그러니까 80이나 75 이상은 맞았으면 플러스가 됐을 거고, 그 이하로 맞았으면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법에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번이 컷이 생각보다 낮아요. 다들 시험장 나오면서 이번 역대급으로 쉬운데 하고 다 나왔죠. 그렇죠? 근데 컷이 낮아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수험생들 수준이 낮아졌어요. 이런 말을 하기 참 그런데, 왜? 한 4년, 10년 넘게 적체오던 게 지금 3, 4년 계속 풀리고 있잖아. 어지간한 애들은 다 붙었어요. 어지간한 애들은. 제 주변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음 시험에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커트라인이 이 정도면 여러분 다음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준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붙을 새끼들, 붙을 분들은 다 붙었죠, 지금. 지금까지 못 붙고 있으면 심각하게 자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 2021년도 판례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제가 강의했었던 기억나요? 그 뭐였니? 증거에 관해서 증인 채택에 관한 거 그때 2021년도 거 강의했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20년도, 19년도, 18년도 판례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20년도 판례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총평 난이도는 무난했습니다. 출제 범위가 소산화 증거에 국한되지 않아서 이를 제외하고 공부하였거나, 그렇죠? 준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불이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를 대비하지 않았으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60에서 8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100도 꽤 있어요. 100도 꽤. 90 이렇게 아니라 90에서 100으로 확 넘어간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에 따라서 문제 적응력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X 같은 거 다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OX가 똑같이 문제 나온 게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진도배 기출에서 하고 OX하고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거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어렵게 내지만 제가 분명히 OX나 이쪽으로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고 그 두 개를 조합시켜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험은 어려워질 거예요. 시험은 이번 형법이 쉬웠다고 다음 시험까지 과연 쉬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은 생소한 지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빼고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지문이 평소와 다르게 배열이 되거나 다른 부분에서 꺾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문들이 많아서 점수가 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야? 왜 뒤에 치고 안 나왔어? 오씨.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차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뒤에 강평 더 있지 않니? 내 것만 없어요. 주세요. 야, 제일 중요한 내 것만 없으면 어떡해? 내 걸 줘야지. 그렇죠. 앞으로 수험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으니 가세요. 그렇죠. 경찰 시험은 수사와 증거만 보면 될까요?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확실하게 나왔죠. 수사와 증거 보면 안 되십니다. 안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수사 증거만 나왔잖아요. 왜 이상한 거 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왜? 내는 사람 마냥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잖아. 수사 진짜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에 대해서 늘 드리는 대답은 수사와 증거를 중심으로 보시되 나머지를 등한시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불이탈을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험도 이번 시험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시험에 나온 중요 포인트는 교재가 아니더라도 기출문제나 암기노트나 OX로 적어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라고요. 거기서 거의 나오잖아. 오케이? 예. 거기서 안 나오고 너무 구석지에서 나오면 버리더라도 오케이? 거기서 나오는 건 디펜스 치면 다 맞을 수 있다고. 적어도 한두 문제만 헷갈릴 수 있고. 그 다음 특히 개정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번 1차 시험에 작년 2차 시험에 안 나왔다고 저를 개정법 안 나오던데요. 근데 나온다고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안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개정법도 강해드리고 준칙도. 그러니까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는 사람이 개정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느냐.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이번처럼 2문제 나오고 3문제 나오는 거고, 나는 개정법 그 사람 싫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수험생이라면 맥시멈으로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한다고요. 그러시면 여러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를 보지 않았다. 저는 지난번에 개정법이 안 나왔으니까 준칙은 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네가 그걸 판단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겸손하고 험불하게 좀 보세요.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그렇죠? 애들 강의 따라오시면서 개정법 특강의 최신 판례나 OX나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 꼭 빼지 말고 보세요. 깨지 말고. 무료 강의 얼마나 올라왔는지 뭐 올라왔는지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올라왔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강의는 어떻습니까? 얘기하시면 그것까지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반드시 고득점을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강의 해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평이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 문제 방향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왜냐하면 형법은 크게 방향성이 변동이 없잖아요. 출제 범위 자체가 바뀌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형소법은 좀 더 출제 범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공부하고 싶은 거야, 애들이. 근데 여러분이 볼 8월 시험까지는 100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되 증거와 수사 파트 위주로 보시되 나머지 부분은 OX나 강의로 보충을 꼭 해주시라. 정리는 꼭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최신 판례라든지 그냥 개정법령은 끊임없이 해드립니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번처럼 대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딱딱 집은 거에서 완전히 나왔잖아요. 12시간은 그냥 하고 8시간 이거 나왔잖아요. 60일은 문제 그 오답까지 똑같이 냈잖아요. 그때도 내가 60일 왜 그때 그 날짜로 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정확히 풀 수 있으니까, 특히 개정법이나 최신 판례는 맞추면 한 문제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한번 해봅시다.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송의 주체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 이상이 나왔어요. 1번부터 나왔죠. 그리고 순서 바뀔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순서는 점점 바뀔 거고 앞으로는 더 바뀔 거예요.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에 대해서 1번 판례 바뀌었죠. 이제 아예 이쪽으로 갈 거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적격교통,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거 법사용 권리라고 그래서 헌법사용 권리라고 그래서 헌법사용 권리라고 그랬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안 바뀌었지만 헌법사용 권리로 이제 문제 풀어야 된다고. 니네 맨날 질문해도. 오케이? 기존의 법은 뭐라고 돼 있어? 법사용 권리라고 돼 있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최초로 이제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나는 것도 헌법상 권리로 이제 계속 출제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답이 픽스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런 질문 안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럼 이게 헷갈렸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2번. 여러분 원칙적으로 신급 대리가 원칙이지만 파악이 완성되면 그것까지는 AS 해주라 그랬지. 기억나지 그 말? 그쵸. 이거는 효력이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필국변 사건에서 여러분 구속 사건은 뭐는 빠진다 그랬어요? 배권 구속하고 그치, 법정 구속은 빠진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쉬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건 이 정도면 해도 되겠지. 그렇죠. 진술거부권을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할 때 뭐하고 뭐를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진술거부권하고 진술거부권의 고지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야. 하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진술거부권이야. 헌법상 권리죠. 함부로 제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물론 법률로서 제한할 법률로서라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좀 걸리신 분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법률로서도 강제하면 안 되지. 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신고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이 되겠지. 법도 헌법 위반하면 위헌인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법도 헌법에 위반하면 위헌이지, 이 자체가 헌법 자체를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기억이 세모라고 칩시다. 오케이? 예. 답은 알겠지. 이게 답인지 기억은 맞는지. 근데 니은을 한번 보자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누구한테만 한다 그랬어? 피의자, 피고인. 이걸 틀리면 안 되지. 니은은 X야 확실히. 3초 컷이야. 1초 컷도 안 돼. X. 그 다음 D것. 여러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312조 사망하면서 뭐예요? 그랬어. 그죠? 피고인 나와서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성립준정도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답이 여기서 나왔잖아. 오케이. 기억이 애매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니은 디귿이 확실하니까. 됐어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디귿 같은 게 아주 익숙한 문장은 아니다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피해자에게 진술거부권과 자기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딱 맞죠? 맞긴 한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건 차라리 헷갈릴 수 있는, 니은 디귿에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 다 맞는 지문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형법이 100% 다 아는 지문들을 위주로 구성이 됐지만 다음 시험이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출제 교수님 또 바뀔 거고, 그럼 그 교수님은 지난번처럼 갈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으로 찍어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및 고소 포기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관한 문제예요. 1번 질문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묻지 않겠다 그랬죠. 고소 취소는 명확한 물체벌 의사예요. 명확한 물체벌 의사가 있죠? 그럼 고소 취소로 볼 수 있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이거에서 답을 찾았어야지. 사실은. 그렇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야? 2심이지.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답은 2번 끝. 사실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3번. 그렇죠? 일단 고소 취소했죠. 재고소할 수 없죠. 끝. 그다음 4번. 그렇죠?
고소 포기했어요. 고소를 포기해도 고소 포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고소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끝. 그다음 직고발 사건입니다. 직고발 사건을 여러분 뭐 이게 나왔다. 전속 고발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맨날 했잖아. 직고발 문제 엄청 많이 했어요. 직고발은 객관적 불가분원칙 적용된다. 단 주관적 불가분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주관적 불가분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담합 이 판례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담합 행위자 여러 명이야. 일부에 대한 고발은 나머지에 대한 고발이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 공범자가 여러 명일 때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친고죄에 대해서는 233조 규정이 있으니까 적용되는 거지만 친고죄 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요.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답은 1번에서 찾았지. 끝. 됐어. 그다음 2번. 전속 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발이 앞서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 했었지. 그렇지? 왜냐면 이 판례가 최근에 한번 나왔었잖아. 고발 전 수사. 그렇죠? 이거 고발 전 수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발 전 수사는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 그렇죠? 고발 전 수사를 한 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3번. 저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4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거래법 위반의 규정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74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본안이 대해서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것도 한번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고발이 있고 지금 공소를 제기한 상태야. 근데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된 거야. 그랬다 할지라도 행정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는 여러 간에 관련된 소송이야. 별개의 소송이야. 별개의 소송이잖아. 그래서 행정심판상 그러한 것들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형사소송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그렇죠. 상호협력에 관한 준칙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고 엄청나게 형사소송법 자체의 변형에 강한 게 많아요. 그 부분들을 이 부분만 시험에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다 보세요. 그 세 장은 완전히 책에다가 흡착시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2차 시험에도 적어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반드시 거기 또 나올 거예요. 오케이? 피신자수라든지 출석이라든지 안 나온 부분이 더 많죠. 열람등록 청구권이라든지 변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숙지하고 못하고 있어요. 일선 경찰관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더욱이나 말할 거 없고. 근데 그 세 장은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하겠지만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이번에 봤으니까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안 잊어먹고 보겠지. 그래서 좀 여러분 잊었더라도 그 팅땅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꼭 보세요. 나왔잖아. 이렇게 두 문제면 인생이 갈리잖아. 그렇죠? 봅시다. 특히 피해자 신문에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그렇죠? 그다음 철야 수사 금지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 피의자 신문 제한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피해자 신문에서 변호인에 대해서 참여권 제한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시간 제한하는데 12시간 내로 제한하지만 실제 시간 몇 시간 넘지 못한다? 8시간을 넘지 못한다. 그럼 8시간으로 봐야지. 오케이? 예. 실제 시간은 8시간 넘지 못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 주사 시간은 12시간, 8시간이야. 13시간. 총 주사 시간은 12시간. 실제 주사 시간은 8시간 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진짜 3초 컷이야. 여기서 답을 찾았어야 돼. 끝. 그렇지. 그다음 휴식 2시간마다 10분씩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석 요구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뭐 이거 할 때마다 협의하면 우리 어떻게 출석시켜 막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검사 사법경찰관은 의무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걸 알려야 된다. 뭐 그렇겠죠. 됐어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긴급체포 경우에는 긴급체포 적법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체포 당시 수사관 입장에서 본다. 이거 충분히 답을 1번은 맞는 질문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 2번. 긴급 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그죠? 재체포라고 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2번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3번. 단 요거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 현장 압수금이야.
체포 현장 압수금인지 범죄 현장 압수금인지 임의제 취물 압수인지 꼭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한다 그래서 꼭 긴급 체포 압수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 현장 압수금, 범죄 현장 압수금, 긴급 체포 압수금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임의제 취물 압수면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지문은 수도 없이 했잖아. 근데 그게 두 개가 나왔잖아. 근데 두 개 다 틀리는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위수증이니까 증거동의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이 문제도 세트잖아. 단 이게 뭐냐면 지난번보다 문장이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증거동의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증거동의가 안 보인다고.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긴급 체포 체포 현장 압수금이네. 체포 현장 압수금 밑줄이 꺼졌어야 되고 근데 그럼 사후영장이 있어야 되네. 사후영장 없으니 위법이네. 근데 이건 증거동의 안 되네. 이런 쟁점들이 보여야 되는 거지. 이 문장을 길게 읽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증거동의 부분이 안 보였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쟁점 위주로 이렇게 지문들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 증거 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앞으로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다음 4번도 여러분 기본 강의 때 충분히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한번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뭐냐면 긴급 체포 당시는 적법했어요. 근데 우리가 석방 통지를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석방 통지 누가 누구한테 하도록 돼 있어? 사경이 검사한테 지체 없이 검사는 법원에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검사가 법원에 30일 이내에 안 한 거야. 하지만 긴급 체포 당시는 적법했잖아. 이게 소급해서 긴급 체포까지 위법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긴급 체포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거 분명히 기본 강의 때 했었어요. 오케이. 이게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니고 지난번에 경찰 시험에 한 번 나오고 다른 시험에 쭉 안 나오다가 한 번 지난번 해경 시험에 한 번 나오고 이번 다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상 딱 3번 나온 지문이야. 이번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이거는 생소했다 할지라도 답은 3번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지. 몇 번을 했잖아. 됐어요? 그리고 4번도 어디에서 기본서 강의 때 했었죠. 그래서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서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숙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나온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데 내가 편리한 것만 외우지 말고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을 꼭 보세요. 위수증이면 증거동의를 봐야 되는데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아니지. 증거동의 불문하지. 이게 안 되면 그냥 평면적으로 국어하일 듯이 읽어버리면 어느 게 틀린 게 안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만약에 이번에 이걸 틀리셨으면 다음에는 야 이걸 꼭 체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안 읽히게 야 이런 건 안 읽힐걸 이렇게 내는 건 좀 비겁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아서 아마 구력이 좀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고 구력이 좀 짧은 친구들은 이런 거 잘 안 읽히는데 하고 좀 틀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절대 1번은 뺐었죠. 그 몰카 사건 하면서 누구한테도 참여 기회 준다 그랬어? 여기 피의자 및 누구한테도 참여 기회 된다.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랬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단 둘 중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나 참여 안 한다고 했어도 변호인한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변호인한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돼? 중대한 위법이 아니니까 위수증은 아니었다라는 결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그 판례입니다. 나중에 좀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판례니까 이 판례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세요. 그다음 2번 영장을 제시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장을 제시는. 그 다음 정보장 매체의 압수금은 늘 나오죠. 뭐가 있어야 된다? 필요성과 영장 기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단 이 정보장 매체를 가져와서 여기서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은 수사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뭘 줘야 된다?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 4번. 그럼 여기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 이거 확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현장 압수금에다 꽂히면 안 된다고 강의 때 수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체포를 하더라도 긴급 체포 압수금인지 범죄 현장 압수금인지 체포 현장 압수금인지 임의제출물 압수금인지 보라 그랬잖아요. 바지선 사건입니다. 그렇죠?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임의제출을 받았으면 사후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안 하다 그래서 안 하다고 수없이 강조했잖아. 똑같은 문제도 몇 번 냈었고 근데 놓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번은 뭐냐면 본인이 이번에 이제 놓쳤다 할지라도 어느 걸 놓쳤는지 잘 보시라고 문제로도 드리고 OX로도 드렸는데 분명히 이거 OX로도 있었지 이거. 그렇죠? 이거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총통이가 그 말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영장에 대한 압수금을 했을 때 그렇죠? 뭘 본다?
나는 이게 체포 현장이어도 어떻게 했는지 체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압수하는 거니까 범죄 현장 압수고 체포 현장 압수고 긴급체포 압수고 임의제출만 압수인지 보라고.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임의제출만 압수는 뭐야? 사후영장에 분류하고 나머지는 뭐야? 사후영장이 필요한데 그럼 이수준이 되겠지만 증거 동의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야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막판에 정리하면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쑥쑥쑥 나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OX를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그다음 수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장도 앞으로는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고 얼마든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통제할 때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죠? 고소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앞으로는 피해자를 빼겠지. 됐어? 이건 수사 준칙에 관한 겁니다. 그치? 검찰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불기소 처분할 때는 누구한테 했어요, 여러분들? 고소인, 고발인한테 하지 피해자한테 안 하잖아. 근데 불송치 결정이나 송치 결정을 하는데 누구한테까지 해? 피해자에게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는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로 계속해서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제가 보안 수사하고 재수사하고 늘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해경 시험 뭐가 나왔어요? 재수사를 보안 수사로 바꿔서 냈어요. 해경 시험은 그 용어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특강 때 그래서 재수사는 뭐야? 보안 수사는 뭐야? 그러니까 눈 희부덩거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재수사야, 보안 수사야. 보안 수사입니다. 보안 수사 어떤 날 했다고 그랬어요? 영장 발부를 한데 수사가 좀 미진하거나, 오케이? 공소 유지를 할 때 수사가 미진할 때 한다 그랬죠? 예. 재수사 요구는 언제 한다 그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불송치 결정을 해보니까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해 재수사하세요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 번 한다 그랬잖아. 그런 거 이제 잘 보라고. 이제 이번 문제를 맞췄건 틀렸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 협력에 관한 준칙을 자세히 보란 말이야. 오케이? 이거 맞췄다. 60일 90일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안 와요. 왜? 이번 시험은 이미 끝났잖아. 이번 시험 방향성을 보죠. 그래서 앞으로는 날짜만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사권 협력에 관한 준칙에 대해서 나온 거는 첫 번째 정의에 관한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 개연성에 관한 게 나왔고요. 세 번째 날짜에 관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날짜에 관한 것도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죠? 시정 조치. 그렇죠. 보고 의무가 있다 그랬지. 그렇죠. 보고할 그 고지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너 인권 침해 할 수 있으면 검사한테 일러. 그렇죠? 고지하면 애가 뭐 한다 그랬어. 그렇죠? 검사한테 얘기하면 검사가 뭐 한다 그랬어. 찾아볼까? 그리고 뭐 한다? 시정 조치 한다 그랬지. 시정 조치에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에 대해서 송치 요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송치 요구가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도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나는 처음 들어본다. 꼭 보세요. 빨리 정리하시고. 오케이? 그다음 이거 재수사 요구할 때, 그쵸? 예, 불송치 결정했을 때 재수사 요구 숙려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60일로 내가지고 틀린 문제만 한번 냈었잖아, 그대로. 그래서 오답까지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 걸 보고 냈겠어요. 그럴 리는 없으십니다. 뭐냐면 그렇게 내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에 60일이 있어요. 그래서 겹쳐서 이렇게 헷갈리라고 내시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멀리 가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겠습니다. 공투장 변경에 대해서. 공투장 변경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표시해 봅시다. 기억번. 그죠? 살인에서 폭행치사. 기본적 구성 요건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 공투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죠? 공투장 변경 절차 없이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 니은번. 방어권 형사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요. 공투장 변경이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투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하여 이를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불고불리 원칙이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재심 이거 몇 번 했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상습절도 장발장 사건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사건하고 재심은 합쳐서 가는 거야. 야, 이것만 다시 재판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걸 합쳐서 재판을 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뭐야? 공투장 변경도 안 되고 병합심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 상습절도로 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판결을 받아요? 위헌 판결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리자 이거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상습절도로 이미 처벌을 받았어. 그치?
그래서 옛날에 상습정터가 너무 셌단 말이야. 전두환 때. 그죠? 어떻게 했어요? 못 나오게 했어요. 들어가면.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88 올림픽 때 거지가 없더라고, 우리나라에. 다 쳐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상습절도로 이 사람이 처벌받았고 나왔는데 또 나와 살 일이 없으니까 뭐 했어? 상습절도를 또 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과했다 그래서 적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지. 오케이? 위헌 판결 받았으니까 재심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두 개 합쳐달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재심 심판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대상과 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 공소장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거 OX 지문에서도 있었어요. 그치? 똑같은 지문에서 분명히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헷갈렸으면 안 돼요. 그다음 포괄일죄는 늘 얘기 드리죠. 포괄일죄는 뭐야? 전체적으로 본다 그랬죠. 상습법, 그렇죠. 개개적으로 봐야겠어. 상습성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겠어.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마 디귿에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지문 그대로 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제가 안 찍은 문장은 제가 안 낸 문장은 딱 이거 하나 나왔어요. 10번에 1번. 나머지는 다 있었던 문장들이라 10번에 1번은 봅시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10번에 1번은 수산협동조합법 수협조합법인데 이게 수협조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선거일 전에 범죄하고요. 선거일이 있잖아. 그럼 선거일 전에 범죄하고 선거일 후에 범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법을 보시면 선거 기간에 하는 범죄들이 훨씬 더 중하겠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선거일 전에 범죄하고 선거 후에 범죄 이렇게 나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선거일 전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해야겠어? 이 선거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이거는 사실은 선거법을 알아야 되는데 선거법을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 이 수협선거법을 그리고 공선법도 아니고 수협선거법을 누가 보냐고. 그래서 이걸 낸 거는 솔직하게 전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수협선거법이 이게 앞뒤로 나눠져 있는 걸 누가 알 것이며 나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범죄 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디에 되겠어? 이거 다음날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이 수협선거법 해석상 나온 거야. 공소시효 법리상 나온 게 아니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당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거일 만료일 다음 날까지 얘기한다. 왜? 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더 헷갈릴 수밖에 없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한 학생들이면 공소시효는 그날은 산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일도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법의 해석상이니까 이 문제를 내는 자체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출제자를 비판하고 싶진 않는데 이걸 과연 이런 취지를 알고 내셨을까 싶어요. 이건 모르겠지. 모르죠 당연히. 수협선거법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데. 야, 지네 아버지가 수협조합장이 아닌 이상 이걸 누가 하냐고. 야, 아버지도 모를걸? 이건 아니잖아. 근데 나머지에서 보자고요. 나머지에서. 그렇죠? 2번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뭐야? 최초 공소제기 시. 그렇죠? 공소시효의 기한은 변경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 이건 수도 없이 했잖아. 2번은 확실하고. 그 다음 3번 무고죄. 타인의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거죠. 그럼 범죄가 끝나. 신고시지. 그렇잖아. 타인의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무고죄죠. 그렇죠? 그럼 신고할 때 범죄가 끝나겠지. 그렇죠? 이거 해석할 여지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을 잘 아느냐가 문제지. 무고죄는 신고 끝. 신고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 그래. 무고죄 그거지? 그럼 신고했으면 더 이상 못 내. 끝. 3번. 이거는 무슨 사건이야? 이태원 살인 사건이니까 이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거 애가 이제 그 무슨 상병인가? 걔가 미국에서 아직 한국 안 왔어도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부분 문장은 많이 냈고 이번에 OX 지문에도 있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도. 그래서 답을 3개로 소거하고 1번으로 갔어야 돼요. 오케이? 1번을 알았다. 이번 시험에 1번을 알고 맞췄다. 그럴 리는 없어요. 야 이거 어느 책에도 없어. 그렇죠? 단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요새 꼭 그 하나씩 형사법에 한 개씩 두 개씩 내시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11번. 11번도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는 게 뭐냐면 옛날 방식으로 좀 안 내시는 거예요. 내가 교수인데 옛날 기출문제 그대로 베끼시진 않아요. 이제 확실히 더 한번 생각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옛날 출제 교수님들은 들어가서 그냥 이 출제은행에서 문제은행에서 쓱쓱 긁어다가 따닥따닥따닥 붙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의 사고리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솔직하게 이게 사고야? 이게 사고야? 한번 보자고. 국민형사재판입니다. 그죠? 20세 이상의 국민이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업상 제외사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으면 결격사유. 그죠? 그 다음에 하기 좀 그러면 면제사유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외운 거 그대로 가면 돼요. 현직 경찰관 공무원. 공무원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제외사유가 된다고 그랬지. 공무원 법조인 제외사유라고 그랬어. 맞아. 그 다음 파산 선고. 경제상 무능력자지. 무슨 사유라고 그랬어? 결격사유라고 그랬어. 됐지? 그 다음 세 번. 피해자 이혼한 배우자. 뭐야? 이거 재척사유죠, 여러분들. 그쵸? 그쵸? 형사소송에서 관여자잖아. 그쵸? 그러면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죠? 금 5조.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 5년 이내면 무슨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결격 사유가 된다고 그랬지. 근데 5년이 지났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재판 받을 수 있겠지. 경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경과는 지나갔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 이제 경과가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법적 용어를 좀 외우세요. 예. 경과는 말은 저는 안 쓰는데 써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법적 용어 때문에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국어 문제로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거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 형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공판 절차가 몇 문제가 나왔어? 하나, 둘, 셋, 세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잖아. 예. 아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 네 문제구나. 그죠? 안 나온다고 말을 못해요. 그치? 공소장 변경이면 공소 제기 이유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 수사 절차가 아니라 승소 증거 문제는 몇 문제가 나왔어? 하나, 둘. 고소까지 한다 그래도 네 다섯. 아니구나. 네구나. 친고죄, 존속고발, 긴급체포, 압수수색. 순수한 수사 문제는 네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 그쵸? 수사 절차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수사 파트가 11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자들이 자기 편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수사 절차가 4개 나왔으니까 수사만 해야지. 수사 증거에서 17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해야지. 안 된다고. 자기 생각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6문제, 15문제가 아무튼 수사 증거에서 거의 다 나왔고 나머지에서 5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맥시멈으로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방향성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저라고 좀 더 게으르게 좀 줄여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강의를 하면 지난번 수사만 나도 수사만 할까? 그럼 보강도 안 하고 애들한테 욕도 안 먹고. 근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귀찮은 건 더 하시고 차라리 타협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나 그런 거는 타협을 하세요. 그다음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커트라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래도 지난번 시험보다는 형법이 많이 쉬워졌고 경찰학도 좀 쉬워진 편이고 지난번보다 형사법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한 문제나 정도는 더 쉬워진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사가 많이 쉬워졌고 영어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컷은 그대로예요. 약간 오른 정도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만큼 많이 커트라인이 낮아졌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만약 2차 시험 커트는 급전직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세요. 희망을 가지고 주변에 붙을 사람들 다 붙었어요. 몇 년씩 뭐 공부 얘는 왜 안 붙을까 이런 애들이 없어요. 이제는 뭔가 이유가 있어 이제는. 그래서 본인이 그 이유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시험 2차 시험이 되고 마지막 기회니까 5개월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그쵸? 예, 그러니까 몇 번부터 할 차례 이제? 13번? 12번? 12번. 보자고요. 피해자 열람등록 청구권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늘. 그죠? 우리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도 법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검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증거 게시제도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뭐 할 수, 열람등록 청구할 수 있고, 단, 이 열람등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건 본안전 결정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항고할 수 없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끝입니다. 끝. 그렇죠. 예.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나머지들이야 신뢰관계 행동성 원칙적으로 뭐야? 필요적이야, 의무적이야? 의무적이라고 그랬잖아. 13세 미만, 그치? 그다음 심신미약자가 아니면, 그치? 여기 의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이거 의무적 맞지? 통속하게 할 수 있다, 그치? 예. 그다음 중개장치에서 피해자 변면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 피해자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뭐 매지가이로 보고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중개 그만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답을 찾지 말라고. 됐어요. 그쵸? 그럼 답은 2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증인신문에 가서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 나올까 안 나올까 했었는데 나오네요 또. 예. 그래서 1번 판례는 2021년도 판례이지만 제가 강의 때 했었고 최신 판례 때 이건 강의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꼭 필요한 증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했어야 돼? 증거 채택했었어야 되지. 이 판례 기억나시나요? 있었잖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붙어서 굳이 추가 증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조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있다지. 그렇죠? 증거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그렇죠? 수집 탐지나 구인장 발표가 불가능하지 않아 찾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안 찾았다는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었어요. 오케이. 그다음 2번. 그건 몰랐다 할지라도 공법인 공피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그랬지. 근데 분리되면 뭐야? 증인의 지위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렇죠? 그다음 3번. 유죄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형사상 분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 증언거부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예. 쉬웠어요. 예. 그다음 4번.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패스하라고. 뭐, 들어본 적이 없잖아. 재판 과정에서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은 공소 외인을 구인해달라는 검사가 신청.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변시해서 이제 지문이 있어. 이 지문은. 근데 변시 지문을 이제 교수님들 아시니까 그대로 옮기시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런 지문에 현혹될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됐어. 예. 검사가 소환한 적도 없는 감사 증인을 저기 법원보다 그 증인 좀 소환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는 뭐야? 내 마음 싫어. 그거야. 할 수 있잖아 판사가. 맞아. 그다음 열람등사제도 그렇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 증거개시제도는. 근데 공판 절차 다른 거 아니도 증거개시제도 늘 하지. 왜? 나오니까. 증거개시제도에서 꼭 답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 목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할 수 있다 했지. 그게 답이잖아. 1번. 목록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목록 경고는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이유를 들어서 목록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록에 대해서도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 이게 틀린 문장이지. 이해됐어? 봐봐. 증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거 제외하고는, 그쵸?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은. 그러니까 증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목록은 해줘야 된다고. 됐어? 증거개시제도잖아 지금. 일단 이게 열람등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열람등사 청구권이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 공소제기 전인지 공소제기 후라고 이제 살펴보라 그랬지. 공소제기 전이야 공소제기 후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라고 돼 있지. 그잖아. 그렇지? 그리고 누가 지금 거부하는 걸로 돼 있어?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가 거부하는 걸로 돼 있지. 그치 주체가. 그럼 무슨 제도야? 증거개시제도지. 열람등사 청구권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소송은 서류로 하는 거고 열람등사에 대해서 많이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부터 보냐면 이게 공소되기 전인지 공소되기 된 후인지를 먼저 보라고. 이게 공판 절차인지 수사 절차인지를 확인했어야지. 그거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 3, 4번이 없다 할지라도 2, 3, 4번을 봤을 때 증거개시도 확실하긴 한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이제 섞어서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누가 하는지. 그렇지?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공소 제기됐다 그러고 이게 첫 번째. 언제인지 수사인지 공판인지. 그 다음 누구한테 하는지. 여기 누구한테 한다고 돼 있어? 검사한테 한다고 돼 있고 검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무슨 제도야? 공판 절차에서 검사한테 요구했는데 검사가 거부하고 있으면 증거개시제도지. 이걸 증거개시제도를 안 보는 순간 문장이 흔들려 버려. 이해됐지? 근데 검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검사가 나 증인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뭐는 거부할 수 없어?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오케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해? 아니야? 틀렸어?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증거개시도야. 이게 증거개시도인 건 알겠어? 그렇지? 증거개시도에 대해서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목록은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그럼 보자고.
증인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라 그 증인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록은 거부할 수 없는 거지.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제외하고가 틀린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게 바꾸신 건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 목록이 나왔을 때 이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2, 3, 4번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국어 시험으로 내시면 되나, 법학으로 내셔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해는 됐어요 이제. 예. 목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록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열람등사 해줘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전하는 거 검사가, 이 증인보호 불허성이 있으니까 목록 교부 못 해줘요 라고 하는,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록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이해됐어? 그래. 그러나 그 다음 2번 열람등사에 대해서, 그렇죠? 검사가 거부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 법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2번은 누구냐? 검사. 2번은 검사에 청구하는 거고, 3번은 검사가 거부하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4번은 뭐야 여러분들? 피고인이 자기가 알리바이를 주장하거나 심신상실을 주장할 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검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4번은 1번 지문 때문에 헷갈렸을 텐데, 제가 이거는 늘 여기서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를 정말 목 놓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꼬신 게 저도 그렇게 딱히 달갑진 않지만 너무 학생들한테 국어적으로 해석할 거에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유는 말씀드렸고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내신 문제라는 게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이러면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15번 위수중에 대해서, 그렇죠? 위수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 적법조치가 아닌 자에 대해서 이제 데리고 갔으면, 임무동행 그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 술집에 데리고 간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불법한 임무동행이라면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로 만들어진 그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랬죠. 그다음 2번. 이거 공개금지, 이건 진짜 이번에 많이 했죠. 예. 공개금지를 시키지 않았어.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금지시킨 거야. 이해됐지? 그거는 반대 신문권을 불문하고 뭐라 그랬어?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틀렸죠. 불문하고라고 수도 없이 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국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안 띄을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문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통비법입니다. 그렇죠? 일방만 동의했으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일방만, 쌍방이 동의해야 되는 거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은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귓벌 사건이나 기타 등등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 3번. 범죄 현장 압수금. 그렇죠? 그래서 범죄 현장 압수금은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현장하고 사후영장 받았어야 되는데 한참 후에 사후영장 받은 거 가지고 하자가 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16번이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16번의 기억번. 아마 틀린 사람들이 꽤 틀렸을 거예요. 일단은 기억번. 이건 맨날 나오던 거죠. 범죄 사실에 관한 진술을 전달하는 게 전문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사실 그 자체라면 전문 증거야 아니면 직접 증거야, 직접 증거나 본래의 증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진술 존재 자체가, 즉 욕하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해 문자 메시지 20번 연속 보내고, 이건 뭐야? 이거 자체가 범죄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 증거야 아니면 그냥 증거야? 그냥 본래의 증거라고 그래서 전문 법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즉 성립이 진정해도 불문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은 맞는 문장이고, 그다음에 2번. 이거 했었지. 무슨 사건이야? 박근혜 사건이야. 안종범 수첩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된 거야? 어떠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의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그렇죠? 그 삼성 이종이 만나서 뭔가를 얘기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로 제가 제출합니다. 그리고 안종범 증거를 제출했단 말이야. 그렇죠? 왜? 정황 증거라면 범죄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제출했지만 결국 이게 뭘 입증하기 위한 거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거잖아. 너 정황 증거라고 냈지만 이거 범죄 사실 입증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뭘로 봐야 돼? 전문 증거로 봐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정말 수도 없이. 근데 이걸 처음 봤다 소리를 하면 진짜 이거 문제도 몇 번 냈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목이 터져 몇 번 얘기했고. 됐어?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문 증거는 실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뭐 저희 정황 증거로 내는 건데요. 정황 증거 아니라 임마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잖아. 그럼 전문 증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전문 증거 해당한다. 이 문장 기억나시죠? 그대로 했었지. 그대로. 이거 그대로 띄어다가 몇 번 냈었어. 근데 안 봤다라고 하지 마 진짜. 물어볼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요거.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뭐야? 제 전문 진술입니다. 제 전문 진술. 그러니까 피고인의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게 제 전문 진술인 건 알았어? 몰랐지. 봐봐. 제 전문 증거예요. 제 전문 증거. 제 전문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제 전문 진술과 그렇죠? 그다음에 제 전문 서류로 나눈다고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렇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전문 진술은 여기는 제 전문 서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하지만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이 기재한 서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너무 글씨를 그지같이 썼니? 미안하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자고. 그렇죠? A의 진술 내용을 그렇죠? 피고인 A 진술을 들은 을로부터 그렇죠? 갑이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갑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피고인이 A야. A가 누구한테 했어? 을이 누구한테 했어? 갑이 누구한테 했어? 수사기관.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수사기관 이를 조서로 만들었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지. 이해됐어? 그래서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오케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이건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는 문제야. 근데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여러분 증거동의 누가 해요? 증거동의 누가 해? 누가 누구한테 해? 당사자가 법원에 하죠. 여기 증거동의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을이 한다고 돼 있잖아. 이게 틀린 거야. 서로 이해된 거니? 하잖아. 증거동의 누가 하도록 돼 있어? 당사자가 하도록 돼 있죠. 당사자 변호인이 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누가 하도록 돼 있어? 원진술자는 성립이 진정한다 그랬잖아. 증거동의는 누가 해?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그래갖고 야,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맞힌 애가 누가 있을까? 애들이 이거 100점 맞은 애들이 있다는 건 이걸 알고 맞췄다는 거잖아. 증거동의 주체가 바뀌었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이게 전문 진술인지 제 전문 진술인지 제 전문 서류인지도 모르고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수준에 내는 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었어요. 오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너무 많이 제기하게 되네요. 이해됐어? 뭐가 틀린지도 확실하게 보이잖아. 이제 알고 보니까 제 전문 진술이야.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야. 그러니까 제 전문 진술 기재서야. 그치? 그러면 이건 원칙적 증거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근데 증거동의 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증거동의를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 되지. 당사자가 있어, 원진술자가 있어, 아니 전달자가 있어. 전달자가 있잖아. 전달자는 성립을 진정을 하거나 이런 게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거 보면서 찾기는 금방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 중에 과연 이걸 제대로 알고 맞힌 애가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몇 명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걔도 찍어서 100점은 맞았는데 알고 맞췄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됐어요, 이제. 그다음 전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증거 성립 진정 전문 법칙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증거 능력은 없지만 뭐로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그랬지. 진술이 증명력을 하든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탄핵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파트 꽤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셋 나왔군요. 탄핵 증거에 대해서 탄핵 증거는 엄증한다 그래서 자증한다 그래서 자증한다 그랬지. 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증이 아니라 자증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범죄 법정의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간이한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면 증거로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증거 결정이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엄증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증거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렇죠? 제시된 이상 증거로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단 3번이 뭐가 안 보였어? 여러분, 탄핵 증거건, 그렇죠? 어떤 증거든 뭔 있어야 돼? 진술의 의무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문제 한번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무성이 없더라도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의무성이 없으면 당연히 증거는 안 되는 거지. 진술 증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찾느냐 찾지 않았느냐가 아마 3번과 4번에서 가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했었고, 이 똑같은 기출문제도 했었고, OX도 했었는데 이제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안 보여서 맞느냐 틀리냐 가지고 물어봤던 친구가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고쳐서 문제를 했었지. 이거 OX 때 했었지. 했었어요. 그다음 18번. 18번이 아마 이제 제일 그 생소한 판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포괄일제, 우리가 포괄일제 할 때, 그죠? 유무죄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죄 유죄할 때 그거 기억나니? 혹시 니네들 형사보상 청구할 때 내가 그때 설명했을 건데, 일부 무죄가 있더라도 무슨 판결한다 그랬어? 유죄 판결한다 그랬지. 기억나시나요? 무죄 유죄 있으면 무슨 판결한다 그랬어? 유죄 판결하고 무죄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면 충분한다 그랬어? 이유에 설명하면 충분하다는 얘기 했었죠. 기억이 날랑말랑해? 그렇죠? 예. 기억은 조금은 나지. 그 얘기야. 그래서 포괄일제에 있어서, 그렇죠?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죄 판단한다는 부분 주문에 적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문에 적었어. 주문에 적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어 없어? 없지. 도리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이익이 됐으면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된 거야? 원래 일부 무죄라면, 그렇죠? 일부 무죄 부분을 따로 적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유죄 판결만 적시하면 돼요. 하지만 그 이외에 적시해야 되지만 주문에도 적어줬어. 그럼 피고인은 방어권에 훨씬 더 편하지. 아, 이건 유죄되고 이건 무죄가 됐구나.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2번 보자고요. 아까 늘 말씀드린 거 유무죄 중에서 1번 무죄야. 그럼 어디에서 적하면 충분하다 그랬어? 무죄는 이유에서 적하면 충분하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맞췄을 거고. 그다음 3번. 위헌과 일등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급할 효력을 상실하죠. 그렇죠. 그럼 무죄 선고한다. 그렇죠. 위헌이면 무죄, 개정이면 면소. 수도 없이 했고. 그죠? 4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는 부적합하다. 그렇죠? 무죄인데 저는 사이코가 아니라 그죠? 안 했어요라고 그거 이유를 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지. 1번이 익숙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2, 3, 4번 익숙하지 않는다? 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소급법적으로 찍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불변금. 그렇죠. 불변금입니다. 취업 제한 기간 기억나시죠? 이거는 취업 제한만을 이제 항소했는데 1심에 이제 하지 않은 취업 제한을 더 늘리는 것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불변금 원칙에 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2번. 파기환송 심에도 불변금 원칙 적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파기환송에서 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불변금은 뭐가 커지면 안 돼? 법정형이 커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경이 형이 중해졌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불변금 원칙이 적용된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예. 소송 비용 법정형이 아니죠. 불변금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법정형 선고형. 미안해요. 말을 잘못했으니까. 불변금 원칙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이제 원심 판결보다 상소한 판결이 더 선고형이 커지면 안 된다고 불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고요. 오케이. 따라서 요거 1번 취업 제한만 했는데 취업 제한이 길어졌어. 그럼 불이익이니까 형이 선고된 게 맞지. 그래서 불이익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2번. 그렇죠. 파기환송 어찌 됐든 다투는 모든 절차에 불변금 원칙이 다 적용된다 그랬잖아. 재심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다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파기환송도 적용돼요.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약식에서 정식 재판. 그것만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뭐가 된다 그랬어? 형종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불변금 원칙 적용된다. 뭐 내가 이렇게 왜 길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맞췄지. 오케이. 그죠. 그다음 20번. 야, 잘한다. 죄송합니다. 20번. 제가 그렇죠. 신증거 허위증거 있을 때 그렇죠. 재심사에는 신증거 허위증거가 있다 그랬고 신증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무죄가 면소가 되거나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오케이? 유죄가 면소가 되거나
유죄가 형의 종류, 강론을 달리하는 가벼운 범죄가 되거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오케이? 이해된 거야? 이 사람이 뭐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 합의 받는데요. 왜 합의 본 거 얘기 안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합의서가 찾았어. 그 합의서를 나중에 주장하는 거 가지고는 재심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 안 나? 다시 재심사유 어차피 마지막 문제라. 그렇죠? 재심사 크게 두 가지였어요. 신증거와 허위 증거. 이 유죄 확정 판결에 쓰였던 증거가 허위 증거고 허위임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하고, 오케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는 기존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바꿀 정도로, 유죄 판결을 면소로 바꿀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아예 형 조문이 다른 경한죄로 바꿀 정도로, 오케이? 거기에는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기각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찾을 거야 OX에서.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찾았어야 돼요. 오케이? 아마 강의 때 그 얘기도 드렸을걸? 그래서 그 강간죄로 합의 봤는데 이제 합의를 막 이제 안 봤다라고 막 우겼는데 나중에 합의사가 발견된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분명히 PPT도 띄어져 있을 거야. 그치? 예. 왜 너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위헌이 됐으면 무죄 명백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죄 확정 판결을 뭘로 받았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책임 무능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시심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한 행정 판결이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야? 탈세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경환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심사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죠? 일단 난이도는 중상이나 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형법보다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되면 정상적인 점수가 한 75점에서 80점이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수사와 증거만 나왔지만 이번 수사와 증거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수사와 증거가 도리 적게 나왔죠. 공판 절차가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행사 절차도 많이 나왔고 출제 범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8월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죠? 적어도 수사와 증거에 집중을 하되 나머지 형사 절차도 꼭 OX나 강의로 보충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강의로는 꼭 보충을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내세요. 그럼 지문들이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순발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사권 조정에 협력에 관한 준칙이 두 문제가 답인데 그걸 틀렸다. 안 돼요. 바뀌는 부분 얼마 이제 계속 특히 형사법이 지금 수사권 조정에서 살아있는 학문이 돼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 하면 컬이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커트라인 낮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높아지지 않았잖아. 문제가 이렇게 쉬워졌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훨씬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커리를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의견들 꼭 담아서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서스럼 없이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나 만나도록 하겠고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